오늘 이제 인천시 시민기자를 활동하고 계시는 문경숙 단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제 어떠한 시민기자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재단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제작단 단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들은 OBS TV 뉴스 제작이랑 CJ 헬로비전 이제 작품 제작이랑 제작단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그 다음에 한국사진방송, IPC 종합뉴스, 금요저널 등등 이제 여러 곳에 인터넷이랑 그 다음에 오프라인 기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이제 시민기자를 활동하고 계신지요? 몇 년 전에 데니 설하는 재미교포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학생이었죠. 작은 생활의 실천들이 이제 환경을 살리는 전 세계적인 운동 붐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은 이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하나 둘 쌓여서 어떤 지역의 발전을 나아가서는 세계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혼자의 관심은 되게 미약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라든가 혹은 좋은 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기자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되게 기자 활동을 하신 게 좀 되게 이유가 있으시는데, 예. 네, 시민기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요? 네. 물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지만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연이라든가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촬영하고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역할도 있고요. 또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인천이 170여 개의 섬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40여 개의 섬이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예요. 근데 사실 이 섬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낭만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섬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시는 섬 주민들한테는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는 인천의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탐사하고 섬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 섬의 역사를 좀 알리고 기록하는 일들에 좀 더 큰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 되게 많은 일을 또 하고 계시네요. 이제 시민기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정보를 얻나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 정보 전달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있는 부분이 많아요. 일선 기자들은 보도 자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시민 기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기도 하고, 이제 군구, 시청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일단은 본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만큼 많은 기사에 대한 정보나 소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민기자와 일반 기자의 차이점이라고 있으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시민 기자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많은데, 일선 기자들은 어떤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직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취재 현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보장들을 받고 있죠. 취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어떤 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호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기사를 발굴해내고 보도하고 취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열정은 아마 시민 기자들이 더 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사랑 이제 좀 많이 다른 활동을 하시는데, 언론사 기자들은 이제 시민 기자님이랑 혹시 같이 활동을 하실 때가 있나요?
간혹 있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사 현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갈 때 보면 그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는 저도 거의 15, 16년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웬만한 기자님들은 다 알게 되고 또 안면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은 저는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분들, 일선 기자님들은 이제 정해진 좌석이 있잖아요. 자리가. 그러면 저는 그거를 피해서 이제 해야 되고 아무리 저도 기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종종 그런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왜 우리도 기자인데 뭐 이러냐는 말씀들도 간혹 듣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 기자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선이 있는 거고 또 일선 기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켜주면서 서로 하다 보면은 특별한 문제점들이 없는데 간혹 이제 일선 기자님들이 미리 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비키세요 뭐예요 이러면서 탁 치우면서 아주 그 본인들 트라이포드 딱 해놓고 뭐 때로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막 의자도 딱 갖다 놓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일선 기자지만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간혹 부딪힐 때 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좀 같이 하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기자님께서는 이제 시민기자 활동을 15년에서 16년 정도 되게 오래 해오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나는 거라면 그 다문화 가정 결혼식을 촬영을 갔었어요. 그게 음악 공연이랑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결혼도 못하고 살다가 이게 지역 단체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결혼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분들이 그 촬영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그 수승을 하셔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이게 경황이 없어서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럴 경황이 없었는데 혹시 그때 기자님 취재하셨던 사진 자료나 영상이 있으면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 한 5, 6년 지난 후에 이제 그 보내드렸던 그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취재를 하면은 사진이나 영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고 또 하나는 그 국군의 날 행사였어요. 그 군악대 연주 공연이 있었던 날인데 그때도 이제 취재를 해서 촬영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 그 군악대 그 연주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피아노를 치셨던 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군 생활을 추억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막 어떻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본인이 그 국군의 날 연주장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그 영상이 자기 군 시절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기념될 만한 영상이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좀 보내줄 수 없냐는 그런 요청을 또 메일로 받았을 때 이분 제가 한순간이나 한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만났다 헤어지고 그런 분들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어느 순간에, 삶의 한 일부분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보람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예. 혹시 취재 다니시면서 뭐 메이저 언론사, 뭐 조선일보나 뭐 그런 쪽에서 이제 같이 취재를 하시면서 혹시 좀 차별을 좀 받았던 적이 있으신지요? 네. 차별적인 부분이라면은 아까처럼 이제 어떤 기사 소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중요 인물을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좀 많은 제약이 있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터뷰를 좀 개인적인 인맥을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알거든요. 뭐 기관장님이든 뭐 지역의 군구 의원님들은 아니까 어려운 그런 인터뷰 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 힘든 분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갔는데 인터뷰 현장에서 일선 기자들이 여기 자기네가 하고 있는데,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제재 아닌 어떤, 텃세, 이런 것들 할 때도 기억이,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 되게 좀 속상했던 거는, 얼마 전에 그 인하대 학생들이 아마 강원도 홍천인가요? 그 수련회 갔는데, 그, 폭우가 폭우가 와서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하대 그 분향소에 가서 저는 굉장히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사전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일선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길 막 가로막고 이제 이미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도 기자라면은 적어도 지켜줘야 될 예의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횡포를 막 부릴 때 그러고 또 하나는 경건해야 될 그런 장소에서 막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왔다가 후다닥 가면서 또 옆에 주변에서 막 그 분향소 장소 옆에서 계속 막 담배를 피우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되게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았고 속상했고요. 또 하나는 일선, 종편 기자나 이런 거라는 어떤 그런, 글쎄요, 힘이라고 해야 되나, 권력이라고 되나, 이런 것들을 그 인터뷰 대상자나 취재 현장에서 좀 과시하고 이럴 때는 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때는 이제 저는 시민 기자 입장이기도 하고, 그 같은 현장에 있는 하나의 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되게 불편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이나 이런 걸 좀 대변해 줄 수 있고 입장에 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 뉴스 보도 특종을 노리는 그런 위주의 기사나 어떤 취재 활동보다 정말 실제적으로 사건 사고도 많지만 그 이면에는 되게 가슴 따뜻한 이웃들의 얘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진행자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따뜻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아무리 조간석간 신문들을 다 봐도 일단은 사건 사고가 먼저고 자극적인 기사글들이 먼저인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보다 좀 말도 좀 순화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좀 종편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게 그 파급력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자님은 언제까지 이제 시민 기자를 활동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저요? 제가 하기 싫어질 때까지요. 근데 아마도 하기 싫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날마다 요번에 주변을 둘러보면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요 한 곳만 봤던 저의 관심이 이게 조금씩 넓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과연 내가 마지막 기사는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게 될까? 그리고 과연 마지막 기사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 관심의 그 방향이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흐려지지 않은 한은 아마 계속해서 쓰게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따뜻한 소식, 아니면 일선 기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나라도 찾아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날까지 해보고 싶어요. 네. 혹시 이게 좀 다른 사적인 질문인데, 혹시 기자님은 인천에서만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곳 이런 외국이나 그쪽으로 또 나가서 좀 해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주 무대는 인천이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지역으로도 많이 가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 좀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달해 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들을 받을 때는 가거든요. 그래서 주로 인천에 있는 인터넷 매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전국 단위 그 지역을 갖고 있는 언론사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부 종편 채널이나 아니면 이제 공중파에서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쳐지는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기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도 이제 선거 방송을 요즘 이렇게 보면서 저도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많이 드는 생각인데, 굳이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물론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사실 그 종편 채널에 주로 등장하는 그 후보들은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3번 이후에 있는 그런 중소정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 유권자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그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있는다 해도 지역 케이블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뭐 방송 편성상 시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정도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줘야 되는 게 이 종편이 갖고 있는 방송사의 어떤 의무이고 책임의 한 방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모든 후보자들한테도 조금 더 공정한 기회가 될 것이고 이제 유권자들한테도 좀 더 판단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님 혹시 투표하실? 당연하죠. 네, 그날 이제 저희 또 행사가 있어서 저는 거의 제일 첫 번째 6시 문 열자마자 주로 가는 경우에 갑니다. 반드시 합니다. 예, 예. 이제 처음 질문을 이제 들어보면 이제 단장님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취재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간단하게. 취재 노하우라면 시선의 다양성이에요. 시선의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물병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거든요. 그 기자라면은 이 한 면만을 보면 안 돼요. 그 일일이 말하면 이 위에서도 봐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 뒤에는 어떻게 돼 있지? 뒤집어서 어떻게 돼 있지?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물병 하나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벌써 4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다양한 시선을 가지려는 노력, 그리고 남이 보지 않는 곳을 쳐다보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만의 어떤 취재 방향이나 취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한다고 쉽게 한다고 절대 보도자료 활용하는 이런 습관은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틀에 박히게 돼요. 그래서 설령 보도자료를 참고는 하되 반드시 현장을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행자분도 아시겠지만 기사를 읽거나 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장짜리 포토 뉴스든 아니면은 뭐 한 면짜리 텍스트 기사든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 글을 썼다면 반드시 그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글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 기자를 하시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한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인터넷 신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블로그도 있고 SNS도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 이제 그 지자체의 활동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웬만한 구에서 인터넷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자단 운영의 새내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 방송까지 포함해서 많이 열려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그 기간이 평균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해마다 다시 그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본인이 처음에 기자 지원서를 쓸 때 목표한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그런 각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칙이 있는 게 일단은 제 문경숙이라는 이름을 걸고 기자를 활동을 하든 뭐 리포터 활동을 하든 그쪽에서 뭐 시켜주든 안 시켜 계획이 있든 없든 모르지만 제 스스로한테는 적어도 10년은 가자. 그 각오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내가 위촉 기간 동안 하고 말 거야. 뭐 이 기간 하면 되지. 아니면 내 어떤 학창 시절의 어떤 뭐 활동의 기록 아니면 내가 뭐 스펙 쌓기 그러면 그거는 종류를 나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한 가지 활동을 하든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나는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쌓이는데 그게 쌓이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지수를 늘어놓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를 좀 꾸준히 가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는 한 가지를
한 가지로 출발을 했지만 그 활동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이런 걸 맡겨도 되겠다. 이러면서 활동이 넓혀져야지 꾸준히 일단은, 그리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자 활동을 하겠다는 목표는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게 나를 꾸준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도 이제 막 기자 활동 막 보여지는 뭐 이렇게 뭐 요만하고 들고 다니면 그건 폼이 안 나고요. 근데 기자 활동이나 취재하는 게 폼이 아닌 거예요. 폼이 아니고 내가 보고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팩트의 사실을 어떻게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나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폼이 문제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 손바닥만한 디지털 카메라 그거 하나 가지고 했어요. 그걸로 동영상 찍고 그러면 다른 건 못하는데요. 처음부터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장비를 일단은 살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스마트폰, 뭐 요즘에 웬만하면 디지털 카메라 다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걸로 활동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비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지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꾸준히 활동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배워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런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스스로 뒤로 밀려나게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부족한 부분이지만 OBS 뉴스에서도 계속 스탠딩 멘트로 가고 있는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비록 시민기자 활동이지만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처럼 이렇게 뭐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고,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강의를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꾸준히 해달라는 거를 꼭 당부하고 싶어요.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인을 이제 좀 하고 이제 지향하는 이제 동기나 후배들이 많은데, 혹시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네. 그쵸. 언론을 꿈꾸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많은 그 친구들이 연예인 꿈도 많이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는 목점이, 그 목표 지점이 다 아마 언론도 하면 다 종편 방송, 아니면 종편 채널에 어떤 아나운서 이런 것만 꿈을 꿔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바라는 꿈이 너무 높아요. 이 도전할 수 있는 게 너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서부터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시민 기자로 출발해서 하나하나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 나가도 시민 기자도 또 하나의 언론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방송도 언론이고, 본인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언론사나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방송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나의 목표점을 하나하나 올려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루어가는 성취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면은 왜 종편 채널에도 할 수 있고, 기존 언론사에도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애초 출발선부터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10개의 계단이 있는데, 처음서부터 한 개 계단에서 10개를 뛰어 올리려면 가능하겠어요? 가능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넘어짐과 이러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를 목표로 했든 어떤 직업을 목표로 했든 10단계를 세웠다면 거기까지 가는데 나만의 어떤 단계를 설정해 두세요. 1단계에선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2단계 올라가면 이 부분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분들하고 어떤 인맥을 쌓아야 되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도 만들어야 되고, 쭉쭉쭉 해서 마지막 10단계 내가 목표하는 데 갔을 때는 그만큼 내 주변을 둘러싼 이런 어떤 이거 서포트 셀스 분들이 이만큼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활동
활동할 수 있고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지는데 그냥 첫 부서부터 10계단 뻥쭉 뛰어 올라가서 그러잖아요. 막 취업하는 친구들도 보면 그냥 무조건 대기업만 바라봐요. 아니거든요. 내가 선 자리에서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고 나를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다 보면은 아마 본인이 원하는 꿈에 어느 순간에 다다르지 않을까. 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문경숙 시민 기자님을 이렇게 어렵게 모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고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박기혁도 수고했고, 네. 네, 민근이도 수고했고, 네. 저희 조 이렇게 인터뷰를 끝 마쳤습니다. 자, 저는 진행의 박재혁. 저는 촬영을 찍은 송민근. 저는 편집을 맡은 정성용. 네, 시민기자 문경숙이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